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유예빈입니다. 오늘은 김나령, 이도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AI 독주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진 건데요. 다만 시장은 물가보다는 성장에 주목한 듯합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다만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겉보기와는 다르게 불안한 흐름도 포착됐습니다.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이나 유통 같은 경기 변화에 민감한 종목들은 다소 힘에 부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여기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반도체와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8,000비 돌파를 눈앞에 둔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 속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변동성 역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나령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이슈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에도 기술주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또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3.29포인트 오른 7,444.2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형 기술주와 인공지능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더 컸는데요. 나스닥은 전장보다 314.14포인트 오른 26,402.34의 거래를 마쳤고 반도체와 빅테크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기술주 쏠림 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된 장세였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거래일보다 67.36포인트 내린 49,693.20에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시장을 올렸지만 전통 산업주와 경기 민감주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별 흐름을 엇갈렸습니다. 정리하면 간밤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국채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기술주 매수세가 이슬을 상쇄하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상승한 장세였습니다. 다만 물가 압력이 다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는 다소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시장 관심이 다시 미중 관계와 반도체 이슈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젠슨은 현재 에어포스원에 탑승해 있다고 공개했는데요. 엔비디아도 성명을 통해 황 CEO가 미국 행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정상회담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행이 주목받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그동안 미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첨단 AI 칩의 중국 판매 허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지만 시장은 이번 방중 일정과 젠슨 황 CEO의 동행을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은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엔비디아 첨단 칩 수출 허가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고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지수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실제 수출 허용 여부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안보 우려가 남아있고 중국 역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번수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시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AI 반도체 수출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그리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은 미국 물가 지표 소식입니다.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대비 6%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특히 에너지와 식품, 거래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1.4% 오르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지표를 통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의 화려한 질주 뒤에는 물가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부담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4월 생산자 물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토록 간절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온도가 언제든 차갑게 식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경제 뉴스들도 체크해 봐야겠죠? 이도아 아나운서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 궤도에 올라섰음을 시사합니다. KDI가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핵심 동력은 역시 반도체 수출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로 인해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출 지표가 전체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그간 부진했던 민간 소비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내수 부진의 늪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KDI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을 지목하며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2.7%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가 서민 가계에 여전히 부담을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이 13일 끝내 결렬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측과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 산정 방식의 투명성 제고와 임금 인상폭을 두고 막판 사후 조정에 나섰으나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역대급 실적에 걸맞는 보상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쟁사와의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렬 소식에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며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입 단계에서 실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수출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공급망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노조의 쟁의 행위 수위와 사측의 대응에 따라 우리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가 화랑을 띠면서 시중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시중 통화량인 광의통화 잔액은 한 달 사이 약 18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일반 가계보다 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권계좌 예치금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들 역시 현재 상승장을 대세 상승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연일 파격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분석기관은 올해 안에 코스피 지수가 9,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내년 초에 꿈의 숫자로 불리는 10,000포인트, 이른바 만PL 시대가 열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급격한 자산 가격 상승이 거품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실물 경기와의 괴리가 커질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연일 기분 좋은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시가총액 1위죠. 삼성전자의 속사정은 꽤 복잡한 모습입니다. 만약 반도체 공장이 멈춰서게 된다면 그 손실이 무려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 AI 공급망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사상 초유의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 이번 주말이 갈등 해결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영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5월 14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혼조세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장 막판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코스피는 7,98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바이오와 2차 전지 종목이 동반 강세를 나타내며 1% 넘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37.40포인트, 1.75% 오른 7,981.4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이어졌지만 오후 들어 반도체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되며 상승폭을 키워갔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4% 넘게 급등하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물산 역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HD 현대중공업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14.16포인트, 1.20% 오른 1191.09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바이오와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알테오젠이 8% 넘게 급등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역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코오롱 티슈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 8,352억 원의 순매수에 나섰고 기관도 1,926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조 1,445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물이 출회됐지만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시장을 떠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은 각각 922억 원, 583억 원 순매수에 나섰고요. 반면 외국인은 1,357억 원 순매도하며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4.23% 상승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30% 하락했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79%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업황 회복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삼성물산은 3.15% 상승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고 HD 현대중공업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단기 상승 이후 차익 실현 압박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은 8.76% 급등했습니다. 바이오 투자 심리 회복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6.04% 상승했고 에코프로 역시 5% 넘게 2차 전지 강세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삼성당제약과 리노공업도 상승 마감하며 제약,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21% 하락했고 코오롱 티슈진도 6% 넘게 밀리며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는 7,980선까지 올라섰고 코스닥 역시 바이오와 2차 전지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을 성공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도 일부 이어진 만큼 내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 흐름과 반도체 업종 강세 지속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8,000필을 향한 질주를 달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살펴봐야겠죠? 먼저 김나령 아나운서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로봇과 AI 인프라 기대감을 올린 종목이죠. 바로 LG전자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장중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확대 기대감과 AI 데이터 센터 관련 신규 수주 기대감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LG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전기업을 넘어 로봇과 AI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한 점은 LG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양산 계획입니다. LG전자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연내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양상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클로드 개념 검증, 즉 POC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LG전자가 올해 상반기로 앞당겨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I 데이터 센터 관련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봅니다. 증권가에서는 데이터 센터 냉각 사업의 신규 수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관련 협업을 논의하는 등 AI 관련 사업 모멘텀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증권은 LG전자의 올해 연결 기준 매출을 94조 3,311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영업이익률은 4%로 전망했습니다. 즉 오늘 LG전자의 상승은 단순히 단기 테마성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로봇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등 신사업 기대감과 실적 개선 전망이 함께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LG전자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LG전자는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상승폭을 키우며 21만 원대를 넘어섰고 오전 기준으로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로봇 액추에이터 양상 기대감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 냉각 사업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간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LG전자는 장중 기준 전거래 대비 13.16% 오름 21만 7,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LG전자의 강세는 가전 중심 기업에서 로봇과 AI 인프라 기업으로 사업 확대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양산 계획, AI 데이터 센터 냉각 사업 성장성, 그리고 엔비디아의 협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측등주 LG전자였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 관련으로 기대감을 끌어올린 LG전자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종목이죠.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전 세계를 홀린 불닭의 매운맛이 숫자로 고스란히 증명됐는데요. 삼양식품이 시장의 기대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일 대비 11% 오른 모습 보였습니다. 1분기 매출은 7,144억 원, 영업이익은 1,77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30% 이상 뛰어오른 건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보통 식품업계가 한 자릿수 이익률을 내는 것과 다르게 삼양식품은 무려 24.8%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판매 단가가 높은 지역에서 불닭볶음면이 폭발적으로 팔린 데다가 여기에 고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까지 꽉 잡은 모습입니다.
물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운임이나 원가 상승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K라면의 자존심을 세우며 글로벌 시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만큼 삼양식품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도아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죠. 바로 연성회로 기판 전문기업 BH입니다. 오늘 BH의 주가 흐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BH는 전거래일 대비 무려 25% 가까이 폭등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최고 38,7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거래량 역시 430만 주를 넘어서며 평소보다 압도적인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은 오늘 급등에 힘입어 1조 2천억 원 선까지 커졌습니다. 현재 주가 상승이 단순한 테마성 흐름이 아니라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 소진율이 약 18%에 달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도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내일 장 흐름도 예의주시해야겠는데요.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가 34,400원으로 시작해서 고가 38,700원을 찍으며 종가 37,3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BH였습니다. 네, 이렇게 BH까지 오늘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정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을 알아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운수창고와 제약, IT 부품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천일고속, 동양고속, SK네트웍스, 삼진제약이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했고요. BH와 신풍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정 테마의 수급이 쏠리며 개별 종목들이 1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이 가운데 두 종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고속입니다. 동양고속은 전일 자율주행버스 상용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기술적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된 영향으로 장 시작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중 내내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향후 동양고속이 단순한 운송 서비스를 넘어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고속버스 운행 및 통합관리 서비스를 구축하는 핵심 사업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면서 전날의 강세에 이어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종가는 56,200원, 전일 대비 29.94%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삼진제약입니다. 삼진제약은 국내 주요 제약사로 최근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글로벌 제약사와 AI 신약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삼진제약은 AI 바이오 테마주로 시장의 뜨거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도 그 기대감이 재점화되면서 29.89% 상승하며 사실상 상한가에 근접한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은 천일고속, 동양고속 등 물류 운송 테마와 삼진제약 같은 개별 호재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열기를 주도한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는 오늘 급등세를 보인 고속버스 및 제약 테마주들에 대한 추가 매수세 유입 여부, 그리고 혼조세를 보이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확실한 상방 동력을 확보하며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마지막으로 미증시의 변동성 속에서 외국인 수급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노하늘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투자 리포트는 IM증권에서 발간한 자동차 산업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현대차그룹 주가 급등, 높아지는 멀티플 상단, 자동차 부문에서 하단 또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5월 13일 종가 기준 현대차는 9.9%,
현대모비스는 18.4% 상승하고 기아와 HL만도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는 신고가를 경신했고 밸류에이션도 역사적 연중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현대차 그룹을 다시 보고 있을까요? 이번 리포트는 그 답을 3가지 키워드로 꼽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방산 확장성, 그리고 핵심 부품 공급망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 주가 상승의 중심에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 실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현대차 그룹이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소프트뱅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현대차 그룹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6월 이 풋옵션 행사 기한이 다시 다가오면서 시장은 소프트뱅크 지분 매각 가능성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기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대차 그룹 안에 있던 로봇 자산의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방산 확장성입니다. 리포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산업용 로봇을 넘어 방산 분야로도 확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4월 육군이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공급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는 무인화 장비를 활용하는 아미타이거 사업과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군사적 활용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경계, 순찰, 감시 같은 비살상 업무라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족보행 로봇 스팟, 현대차 로보틱스 랩의 모베드, 그리고 현대로템의 방산 경쟁력까지 더해지며 방산 플러스 로보틱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부품 공급망입니다. 현재 알려진 아틀라스 생산 계획은 2028년까지 연 3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만들고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휴머노이드가 걷고 물건을 들고 작업을 하려면 이 부품이 정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리포트는 아직 양산 공급망이 완전히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짚습니다. 샘플 주문과 실제 양산 주문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 피겨 AI, 유니트리 로보틱스 등 경쟁사들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공급망 구축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리포트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시너지가 현대차 그룹의 밸류데이션 상단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결국 자동차를 팔고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로봇과 방산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본업 경쟁력이 흔들리면 재평가도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포트는 현대차 그룹의 본업 경쟁력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가운데 상위권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주가 상승은 단순한 자동차 랠리가 아니라 로봇과 방산, 자율주행으로 확장되는 미래 모빌리티의 재평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현실화 여부, 실제 로봇 양산 공급망, 그리고 자동차 본업의 실적 경쟁력을 함께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현대차의 질주는 단순한 차 판매를 넘어서 로봇과 방산이라는 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량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상승 마감했지만 7,900선 안착 여부와 수급 개선 흐름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도화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붉은 악마가 아니라 붉은 상승장, 이렇게 표현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한 줄로 8000p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